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남짓 남쪽으로 내려가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을 가진 도시이자 팔츠 공국의 제후가 살았던 성이 있는 도시 하이델베르크가 있다. 인구 16만 명의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 하지만 팔츠 공국의 수도였고 독일 역사에 있어 여러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 독일에서 제일 먼저 대학이 시작된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이다. 1년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곳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팔츠 공국의 제후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냈던 고성, 옛 근세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붉은색 지붕의 집들이 모여 만든 고풍스러운 마을,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중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웅장한 고성, 전 세계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것으로 이끄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이델베르크 시내에서 고성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약 3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고성 입구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비탈길을 이용해서 고성 테라스로 올라가는 방법이다. 계단보다는 덜 힘들고 짧은 길이지만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돌로 된 길을 올라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세 번째 방법은 등산열차를 타고 손쉽게 올라가는 것이다. 시내에서 고성을 올라갈 때는 무조건 이 방법을 추천한다. 등산열차를 이용하나 이용하지 않으나 고성 입장료는 동일한 가격이다. 고성 입장료는 8유로인데 등산열차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시는 100여 년 전부터 이미 비탈진 산의 굴을 파서 등산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두 열차가 와이어로 연결되어 동일한 시간대에 시내와 왕좌의 산 정상에서 출발을 한다. 중간 고성 정류장에서 두 객차는 교차해서 정차한다. 고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 고성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고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Nächster Halt, Station Schloss. 아래로는 라인강으로 향하는 네카강이 흐르고 건너편에는 성령의 산, 그 사이로 더 넓은 평원이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요새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에 하이델베르크 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고성.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폐허가 된 채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성을 두고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폐허라고 부른다. 지금의 모습의 성이 본격적으로 건설된 때는 1400년경부터이다. 약 200년간의 공사와 증축을 통해 지어졌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성은 1689년과 1693년 두 차례 프랑스 루이 14세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왕이 살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렸다. 독일의 많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들이 복원되었지만 하이델베르크 성은 그때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엘리자베트 문은 옛 영국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다. 1615년 팔츠 공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5세가 부인 엘리자베트의 20살 생일 선물로 헌정한 것으로 개선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고성에서 바로크 양식으로 세워진 첫 번째 건축물이다. 문 위쪽에는 1615년 프리드리히 5세가 부인 엘리자베트를 위해 헌장했다는 라틴어 문장이 있고 아래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거권을 가진 선제우의 상징인 제국의 사과가 두 사자 사이에 놓여 있다. 4개의 기둥 중 제일 오른쪽 기둥에는 낙엽들 사이로 개구리, 딱정벌레, 달팽이, 도마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축가의 유머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고성이 건립되었기에 성안, 왕이나 황제가 머물렀던 궁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건축을 명령한 통치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성 내부로 들어서면 왼편에 자리 잡은 루프레이트 궁, 그리고 정면에 서 있는 프리드리히 궁과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는 오트 하인리히 궁이다. 제각기 다른 양식으로 지어진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고 건축 재료에 통일된 점들이 있어 한 양식으로 지어진 다른 궁전이나 고성에 비해 서로가 묘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성 내부의 분위기 때문인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성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궁성들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쁘다. 프리드리히 궁 지하에는 포도주 저장 창고가 있다. 다양한 크기의 포도주 통들이 있었던 곳인데 가장 큰 포도주 통은 아직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여 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지금보다는 작은 포도주 통이 있었는데 1589년에 선제우였던 요한 카시미어에 의해서 명이 내려졌고 1592년 완공되었다. 약 12만 7천 리터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통이었다. 현재 보관 중인 포도주 통은 1751년 선제우 칼 테오더 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참나무 등걸 130개가 사용되었으며 높이 7m, 길이 8m, 약 22만 1726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규모의 포도주 통이다. 한쪽 벽면에는 이 포도주 통을 만들 당시 사용되었던 대패와 콤파스가 전시되어 있고 선제우 칼 필립과 함께 이곳으로 온 난장이이자 어릿광대였고 나중에는 포도주 저장 창고의 책임자로 있었던 페어케오의 나무 조각상도 있다. 프리드리히 궁전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고성 전망대가 있는 테라스로 갈 수 있다. 아마도 이곳 전망대는 매일 아침 선제우가 마을을 바라보았던 장소였을 것이다. 고층 건물들이 많아 현대에게는 이 고성이 웅장하게 여겨지지 않겠지만 중세를 살아갔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위압감과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던 자리였을 것이다. 성 뒷문으로 나가는 동굴길을 빠져나와 구시가지로 이동합니다. 구시가지 중심 시청사 광장에는 성령의 교회와 하이델베르크 시청사 그리고 헤라클레스 분수가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 네카강을 건널 수 있는 여러 다리가 있지만 알테 브리케라고 이름 붙은 이 다리에서 하이델베르크 고성을 바라보는 것은 중세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구시가지에서 성문을 지나 다리로 들어서면 나무로 되어 있던 이 다리를 석교로 만들게 했고 현재까지 보존된 고성의 포도주통을 만들었던 선제우 칼 테오더의 동상이 나온다. 다리 끝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 동상이 있다. 이 지혜의 여신은 지금은 대학 박물관인 원래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당 천장화에도 등장하는데 독일 최초 대학에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구시가지 중앙을 통과하는 길이 있다. 구시가지 중심가이다. 이곳에는 길 양편으로 레스토랑, 카페, 선물가게 등등 다양한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이건 번잡하지 않을 때가 없는 보행자의 거리이다. 가다가 쉬어가고 싶으면 아무 카페에나 들어가 커피나 음료수 한잔 시켜놓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여행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 성령의 교회에서 신시가지로 가는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왼편에 대학이 나온다.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캠퍼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 곳곳에 단과대학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고 대학 강의실, 연구실들이 마을 안에 들어와 있다.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대학 학기 중에는 구시가지가 대학 캠퍼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곳 주민, 대학생,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방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에 더 나은 영상으로 하이델베르크를 다시 소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학생과 관광객들로 언제나 젊음과 생기가 넘치는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 오는 이들이라면 꼭 빼놓지 않고 방문해야 될 곳 중 한 군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다른 지역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